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이번 주에는 컬처팝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방송이나 언론은 권력의 시녀이냐 도구이냐. 현 정권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언론을 권력의 시녀처럼 다루었다고 하면서 언론을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KBS, MBC 방송 두 방송을 한마디로 자기들 입장에서 정화하기 위해서 이사진을 교체하고 사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몇 달 전에 공개되었던 방송 장악 플랜 문건 내용대로 정권이 직접 나서서 설치면 곤란하니까 KBS, MBC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방송 관련 외부의 단체들이 나서고 전문가들이 나서고 교수들이 나서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방송을 자발적으로 정화되는 모양새를 하고 권력은 제일 마지막에 개입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이 노조에서 제기한 한마디로 이 노동 현안 문제를 가지고 MBC 사장을 구인하고 전직 사장을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사법 처리하려고 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지 않는 이사의 판공비 내역, 즉 카드 내역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요. 국민들은 몇 달간의 MBC와 KBS가 재방송으로 때우고 했던 것 또한은 그야말로 종편보다도 못한 방송이 되어가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 앞장선 언론 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이 지금 중국에서 문 대통령을 따라갔다가 주워 터져서 말 한마디 정권이 못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형식적인 성명을 하나 냈는데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정부의 비겁함과 무능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일부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한국의 언론이나 기자라는 것이 그야말로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이제 젊은 기자들이나 언론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저쪽에 넘어갔던 것을 이제 현 문재인 정권의 구미에 맞게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 언론계를 장악하고 한 자리씩 차서 해먹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저쪽이 장악했으면 이제는 잡았으니 이쪽이 장악하겠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신문사들을 조사하고 방송들을 조지던 부분이 있었죠. 오죽하면 방송사의 사주 부인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뺏기니까 이제 반대쪽으로서 또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잡았으니까 또 언론을 장악하죠. 요즘 TV에 각종 무슨 제가 한때 열심히 나갔지만은 패널들 토론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국민들은 A가 관심이 있는데 눈앞에 벌어진 언론들이 하는 것은 B라는 사안에 대해서 드러나 마나한 잡담이나 정권 빨아주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자, MBC에서 보통 드라마 많이 하죠. KBS도 그러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한마디로 남자 하나를 두고 무슨 싸우는 모습이나 그런 어떤 지정관계가 지금 방송국끼리 그 방송 권력을 두고 정권마다 싸우는 것과 똑같다고 며칠 전에 어느 작은 칼럼에 이야기가 실렸어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MBC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요즘 너네들 방송하는 게 너무 정권에 맞게 한다. 편파적이다.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항의하니까 저쪽 수화기 건너서 그 기자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대선에서 지래? 이기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언론은 정권의 외풍을 타고 특히 방송은 성자의 전리품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 청거진주제에 전화 와서 우리한테 타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끌었다고 하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다음에 MBC 사장을 바꿔치워서 친정부 인사로 앉혔지요. 그때부터 방송에 대해서 장악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 새로 이명박 정권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또 반대쪽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잘 묵고 살았던 사람들을 또 박대를 했지요.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PD나 기자들이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데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재교육을 받으면서 뭐 빵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정권이 이제 흘러가서 9년이 흐려서 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을 쫓아내는데 해직됐던 언론계나 한마디로 박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던 이 좌파 성향의 언론계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 밖에서 독립 언론도 하고 탄핵이나 촛불의 앞장도 서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그 성실성 하나는 인정을 해줍니다. 우파 언론인이 갖지 못한 단합과 성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방송국에 가서 보면요. 정식인 기자도 안 했는데 방송 언론 단체에 감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까지도 달고 또 선거 떨어지니까 다시 종편에 놓고 방통위원회 간부직도 달고 이러면서 항상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방송국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몇 명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방송계의 황제예요. 그 사람의 평생을 먹여 살리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꼼짝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 밑보이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상대 겁도 주고 합니다. 상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은 이명박 때 광우병 이런 보도로 해직됐던 최성호를 뉴스 타파하던 최성호를 데려다가 사장으로 앉혀서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면 너네들은 쫓겨나고 깜빵 가고 찬밥 신세가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최성호는 오자마자 7일날 취임하고는 바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보도본부장을 비롯해서 보도국 간부 20명이 무더기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난 정권에서 찬밥 먹던 14명이 채웠다는 겁니다. 정치부를 비롯해서 주요 부서는 평기자까지 싹 다 바꿔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정해놓은 살생부대로 인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밖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진정한 PD 수첩 해가지고 PD 수첩이 아이템 문제로 6개월간 최근에 중단되어 있지만은 7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죠. 왜 7년 만이겠습니까? 이제 광우병 보도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PD 수첩이 최성호 잘리고 이렇게 못하다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장악한 쪽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PD 수첩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PD 수첩에서요, 12일 반성된 PD 수첩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밝혔다는 거예요.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앵커는 배현진, 그 여자 앵커가 뭔 죄가 많다고. 그 다음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앵커는 손석희 61.2%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상무, 배현진, 김성준, 신동욱, 기주하, 김선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앵커로는 28.4%로 배현진이 1위고 그 다음에 손석희, 신동욱, 김주하, 황상무, 김성준, 김선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앵커와 신뢰하지 않는 앵커의
순서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앵커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앵커를 싫어하는 지지층이 극명하게 갈려있는 앵커라는 거죠. 사실은 이쪽이고 저쪽이고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열렬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것은 앵커로서는 자질이 둘 다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급된 앵커들은 앵커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석희든 배현진이든요. 자, 그러면서 그날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이 아나운서는 노조편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PD 수첩에 앵커를 했죠. 공영방송 MBC는 국정원 문건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권력에 장악되어 갔다. 말 그대로 청와대 방송이 되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럼 지금 너거는 청와대 방송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세월호 참사, 유례없는 국가 재난에서 MBC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안위를 살폈다. 사회적 공기였던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거다. 국민들요 충분히 슬퍼했고 정말 가짜는 꼴들이 있었지만 말하기를 삼가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만 울어먹기 바래요. 자, 이러니까 또 한국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관련 논평에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자시하지 않겠다. MBC를 점령하고 KBS 장악까지 나섰다. 감사원 표적 감사에 발맞춰 방통위가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야권 이사 한 명만 해임하면 5대6인 여야 추천 비율이 6대5로 바뀌어서 고대영 KBS 사장이 내년 11월까지 임기인데 바꿀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다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추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최대한 활용, 야권 측 이사의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대출 등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해둔 방송 장악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방송 장악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방통위 제어가 심사에서도 지상파 3사를 모두 낙제시키는 일이 발생을 해서 이 지상파 3사를 긴장을 시켜서 장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권의 흥신소가 된 감사원도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시하지 않겠답니다. 한국당이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겁먹을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자, KBS 이사의 업무 추진비를 지난 10월 17일부터 감사원이 7명이 나서서 감사를 했습니다. KBS 이사가 법인카드를 쓴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 민노총사나 KBS 지회가 요구를 하니까 감사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부 감사를 노조의 부분에 따라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이미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차례 감사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감사를 감사원이 나섰다는 겁니다. 자, KBS 이사들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657건에 1175만 원입니다. 11명이 2년 동안 법인카드로 2억 7,765만 원을 썼는데 여기에 불과 4.2%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의 법인카드 쓴 내역을 조사해보면 사적 용도에 잘못 쓴 것이 4.2% 나왔다 하면 솔직히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칭찬을 해줘야지 처벌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사적 용도 의심 항목으로 656건 7,419만 원을 감사 보고서에 별도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적 용도인지 증명은 못하면서 의심만 좀 든다라고 한 겁니다. 의심만 들지 증명을 못하면 그건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요. 자,
통상적으로 감사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감사원은 증거를 잡지 못하자 KBS 이사들이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 집행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용의자를 잡아놓고 저거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범죄가 의심스럽다고 그냥 영장을 치는 격이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근데 감사원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고 그냥 방통위에 해임 또는 연임 배제를 갖다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원이 자신들이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 조치하는 게 책무지요. 어떻게 감사원이 방통위에 뜨는 겁니까? 자, 방통위가 콕 집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강규영 보수 성향을 띤 KBS 이사 명지대 교수죠.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적 용도로 쓴 게 327만 원이라고 하는데 2년 동안에 동호인 회식비 87만 원, 카페 음료 49만 원, 해외여행 식사 음료비 16만 원, 김밥 등 식사비 94만 원, 배달 음식 주문 76만 원입니다. 강 이사는 또 해명을 합니다. 동호인 모임에서 KBS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 KBS 대화를 나눴고 5, 6천 원의 커피 같은 혼자 신문을 읽거나 이렇게 딴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은 각자 부담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외여행 때 식사 음료비 16만 원은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논란 때문에 이사의 자문 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네 말 못 믿겠다 했고 진실은 이렇게 강 이사만 알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졸렬하기는 너무 졸렬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업무 추진비나 카드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뭐 대통령이 직접 카드 쓰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총리나 장관들, 차관들, 국정원장 등 이 사회의 고위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업 임원들을 다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것보다 더한 일이 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쓴 용도가 의심스러운 327만 원 때문에 KBS 이사를 죽이겠다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방통위를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원이 KBS 이사 쫓아내는 도구로 개입되어 가지고 충실히 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KBS 공룡노조가요, 최근에 MBC 사장이 부임하자 말자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성명을 내었습니다. 사장이 오자마자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공룡노조는 민노총 주도의 이 좌파 방송노조 장악의 비판적인 노조지요. MBC의 대표 뉴스인 8시 뉴스 데스크를 25분 정도로 단축해서 방송하면서 노조 관련 보도를 3개나 했다. 이것은 공룡이 아닌 노영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진호 사건이나 이 사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외면하고 노조 목소리, 전 정권의 비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노총 산하 KBS 언론 노조의 경우에도 방통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조 위원장이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원 이 법인카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를 방통위원회에서 빨리 해서 빨리 KBS 강규영이 쫓아내고 정권에 맞는 이사 하나 넣어서 고대영 KBS 사장 쫓아내고 그 다음에 KBS 내에 인사 물갈이를 해서 그동안에 데모한다고 길거리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다 중책으로 앉히고 지난 두 정권에 붙어먹은 KBS 간부는 다 쫓아내라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공룡노조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입한 언론사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지상파 3사를 포함해 132개만 되고 그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만 13,000명이다. 국내 유일의 최대의 노조 카르텔이다.
민노총이 사실상 국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언론 노조가 사실상 언론계를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미 진행형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고 언론 노조가 방송사 노조 중 최대 노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들로 넣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이고 정권의 구미에 맞는 방송을 하고 있고 북핵 위협이나 미국의 대응 같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것도 잘못이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가 잘못되었으면 자기들이 되었을 때는 그 잘못된 방송 환경이 정비되도록 하고 정화시키도록 외부의 환경만 정리해 줘야지 자기 사람들로 넣어서 장악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고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오늘날 그때 짜릿한 맛을 본 좌파 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9년 동안 이빨을 갈아오다가 전 대통령 쫓아내고 다시 이제 장악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9년간의 보상을 다 받겠다고 또 칼춤을 추는데 앞장서서 쫓아내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언론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정치 투쟁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언론은 항상 친북적이고 친중적이고 좌파적이고 이렇게 돼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 그것은 정말로 의식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 그것까지도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작 중국에 가서 차이고 밟히고 주어 터진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는 권력 투쟁에 몰입하고 거의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같은 패를 지어서 기자나 언론인들이 쌈박질을 해대고 그러고 자기들이 잡으면 상대방은 다 사화를 일으켜서 사약을 미겨서 죽이거나 기양을 보내고 또 기양 가서 절치부심하던 사람이 다시 복귀되어서 왕을 만들어서 반정을 일으켜서 전직 왕을 쫓아내버리고 가두고 한마디로 다시 정권의 공신이 되어서 농공형상을 하면서 과거의 이 반대 정파에 대해서 다시 귀양과 사약을 이렇게 먹이는 조선시대의 한마디로 당쟁과 오늘날 언론 노조의 행태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실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가련하고 한심합니다. 정말로요, 먹거리가 없으면 성실하게 김밥이나 말든지 시장에서 배추나 나르든지 술이나 팔든지 해야지 지식인이라면서 언론계를 장악해서 이렇게 밥벌이로 패거리 지어서 하는 것은 조폭이나 뭐가 다릅니까? 마피아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희망이 없습니다.